만든 텍스처들을 텍스처 폴더 안에 asset import를 해서 다 불러와 보겠습니다. 사과 파일이었죠. 아우라 타일, 스모크 헤이트, 스모크 위드, 그리고 라인, 그리고 WPO 타일이 있었죠.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개를 불러왔고요. 기존에 있던 텍스처를 이용해서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레이아웃 할 때에 어떤 텍스처를 어떻게 쓸지는 상당한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 텍스처를 어떤 재질로 어떤 유형으로 많이 써봐야 이 스킬 이펙트 내용에는 이 텍스처를 쓰면 되겠구나 하고 딱 떠오르기 마련이죠. 자주 하다 보면. 자, 이 텍스처의 조합을 레이아웃을 통해서 재질을 구상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핵심이 되는 머터리얼, 새 모양의 메쉬에 들어갈 재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버드 PRJ의 머터리얼을 만들어야겠죠. 자, 머터리얼 모드, 네, 머터리얼 도메인 서페이스, 블렌드 모드는 트랜스루센트, 쉐이딩 모델은 언닛으로 맞춰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텍스처를 꾸길 플로우 맵을 가져와야겠죠. 그 꾸길 텍스처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을 tx 플로우라고 할게요. 자, 이 구름 텍스처를 패닝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할 거고요. 자, 위치는 마이너스 0.5 위에서 아래로 좀 흘러가게 하고 텍스처 코디네이트는 그대로 그냥 쓰겠습니다. 안 꽂으면 그냥 1배의 타일링 크기가 되니까 그대로 쓰고 나중에 얘를 타임, 그러니까 전체적인 타임의 스피드를 조절할 수 있게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약속한 이름, 자, 스피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에 쓸 내용 중에. 자, 앞으로 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피드는 웬만하면 제일 하단에 놓습니다. 앞에 스피드 같은 경우 여기 스패너에 들어가는 스피드 타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피드는 웬만하면 마지막쯤에 놓고요. 스피드라고 이름을 적고 자, 멀티플라이 타임에다가 곱해줍니다. 타임. 그러니까 이 타임의 값을 정의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이렇게 파라미터 네임이 0, 1, 2, 3이 있는 것들은 여기서 이름을 정해주면 나중에 캐스케이드의 모듈에서 이 이름이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이름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값은 RGBA 4개의 값이 있는데 이 하나의 벡터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벡터 값이 각각의 스칼라 값으로 따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리 보기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스피드 값을 여기 이제 세 번째 값이잖아요. 0으로 주면 이제 패닝이 되지 않고 1을 주면 원래 값, 그리고 2를 주면 2배의 속도, 10을 주면 10배의 속도로 가겠죠.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매터리얼 미리 보기, 그리고 이 노드 프리뷰에서 봤을 때 지금 보면 비트맵이 엄청나게 깨지잖아요. 이거는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로 얘를 레벨에서 배치해서 봤을 때는 부드럽게 나오고요.
여기서만 이렇게 끊겨서 나오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 1로 놔둘 거고요. 여기서 텍스처 코디네이터를 구기려면 텍스처 코디네이터는 채널이 몇 개죠? 2개니까 여기서 2개의 채널을 마스킹해서 가져와서 계산을 해줘야겠죠. 자, 여기 마스크 RG에서 뽑은 다음에 자, RG로 뽑은 이 값을 멀티플라이로 조절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 값을 디스트라고 할 거예요. 디스트. 우리 얘기한 것처럼 디스트. 디스트는 플로우 맵을 구길 때 쓰는 값의 이름으로 씁니다. 디스토션. 그러니까 디스토션의 약자죠. 디스트가 구긴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서 좌표에 add, 텍스트 코드 좌표에 add를 해야 그 각각의 1픽셀들이 밀리면서 구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표의 add는 이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1픽셀이 밀리면서 구겨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이제 구길 디폴트 텍스처를 가져오겠습니다. 그 디폴트 텍스처는 우리가 만든 요 아우라 타일을 가지고 구길게요. 자, 아우라 타일 오른쪽 버튼 파라미터로 변환해서 tx 디폴트라고 자, 이름 약속했죠. 자, txt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보다시피 이렇게 왜곡이 심하게 들어가죠. 보통 디스트의 값은 소수점으로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0.1 정도 넣어볼게요. 0.1 정도 넣으면 이렇게 이런 왜곡된 그러니까 눌러주는 플로우 맵이 흐르는 느낌이 들죠. 이렇게 값을 적당히 잘 조절하면은 예민하게 이 디스트 값을 예민하게 조절할수록 여러분들이 원하는 값이 나옵니다. 자, 또 한 가지 넣어주면 좋겠죠. 얘도 패닝이 되게 그러니까 흘러가게 얘도 이렇게 패너의 코디네이트에 넣어주고 시간을 얘는 더 빠르게 마이너스 1.5만큼 내려가게 합니다. 꿈틀꿈틀 될 수 있게. 그리고 한 가지만 넣으면 단순하니까 이렇게 타임은 다 연결해주고요. 패너의 디폴트 내용을 하나 더 넣어줍니다. 얘는 더 빠르게 마이너스 2.5를 넣어주겠습니다. 근데 얘는 이렇게 꿀렁꿀렁게 가고 얘는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섞어 볼게요. 자, 이렇게 섞을 때는 단일 채널로 섞어요. 어차피 흑백 텍스처면 단일로 섞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흑백으로 나오니까요. 자, 이 값을 가지고 뒤로 좀 빼서 서브트랙트를 할 거예요. 서브트랙트 빼기를 할 건데 어디서 빼기를 할 거냐면 마스크를 하나 만들고 마스크 G 세로의 마스크를 이렇게 안전을 시켜서 위가 밝고 아래가 어두운 형태의 마스킹을 빼줄 거예요. 어디서? 1에서 빼면 이게 또 이렇게 되겠죠? 이 위치를, 그러니까 마스킹의 위치를 정의할 수 있게 여기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이렇게 카피하는 거는 다른 다이나믹 파라미터가 아니라 다이나믹 파라미터는 재질에서 하나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여기 1번의 네임을 얘는 포스 마스크라고 할게요. 포스 마스크. 이 포스 마스크의 역할은 빼기를 하나 더 카피해서 자, 여기서 처음부터 얼마나 빼고 진행을 할 건지 여기 값을 1로 돼 있는데 0.5로 하면 0.5만큼 빼기 때문에 중간에서부터 빠지겠죠. 그리고
이 내용을 자, 반대로 이 텍스처에서 반대로 빼주면 위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사라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A에서 어두운 걸 빼면 뭐가 되죠? 그러니까 A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라고 하면 어두운 게 0이니까 1이 남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이면 빼면 뭐가 남죠? 어두운 게 남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여기서 서브트랙트를 해준 것들은 웬만하면 반드시 세츄레이트를 해서 클램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공식에 대입을 했을 때도 똑같이 문제없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파워로 눌러줍니다. 파워로 한번 5 정도로 5제곱으로 눌러주고 자, 여기서는 그리고 파워를 한 번 더 파워는 알파벳 2를 누른 상태에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자, 2, 파워 2, 5 이 두 가지의 이제 내용을 애드를 할 건데 이렇게 해볼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어둡게. 자, 어둡게 눌러진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를 애드해서 밝은 데는 더 밝고 음영이 자, 이 파워가 낮으면 낮을수록 뒤에 깔리는 게 요만큼 내려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멀티플라이에서 얘를 수치를 높여서 곱해주면 밝은 부분이 잘 드러나겠죠. 자, 먼저 이렇게 한 거를 이걸 파티클 이미터로 쓸 거니까 캐스케이드 파티클 컬러를 여기다가 곱해서 표현하고 자, 그리고 제일 많이 차지해야 될 부분 이 부분, 세츄레이트 한 부분을 알파로 오파시티에 넣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한 거를 저장을 해서 방향이 제대로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파티클을 만들고 재질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티클 가서 자, 오른쪽 버튼 파티클 시스템 pt 언더바 버드 prj라고 할게요. 1번.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먼저 이 파티클의 타입을 메쉬로 만듭니다. 메쉬 데이터로 만들고 리콰이어드에서 자, 루핑이 되지 않게 이미터 루프 1을 주고요. 스폰에서 여러 개 스폰되지 않게 00 주고 버스트 리스트에서 버스트 카운터 개수를 1개 줍니다. 그리고 얘는 벨로시티 필요 없어요. 풀 벨로시티를 지워버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간 메쉬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 SM 버드 01번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스펠링이 틀렸네요. 가끔 이렇게 틀릴 때가 많습니다. 바꿔주고요. 여기다가 넣어주면서 그 아래에 오버라이드 머터리얼을 꼭 반드시 체크를 해야 이 타입 데이터의 리콰이어드 그러니까 이 재질이 이미터 리콰이어드에 있는 이미터 재질이 메쉬에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거를 꼭 체크를 해야 이 재질을 가지고 와서 리콰이어드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미터 라이프타임은 0초로 하고요. 사이즈가 기본 메쉬 데이터와 이미터는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기본하고 사이즈를 1배로 키워주고 배경색도 밝게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이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설치한 경우라면 그렇죠?
여기에 다이나믹 파라미터를 기본값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듈 새로운 고침을 누르면 내가 설정했던 이름이 이 파라미터 네임에 이렇게 차례차례로 보이게 되죠. 자, 디스트는 줄이고, 그리고 이 포스 마스크를 0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방향이 제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가 머리고 뒤로 갈수록 좀 흐미해지는 형태. 그래서 이 형태로 봤을 때는 이 앞에를 좀 진하게 많이 줘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앞분, 이 앞 머리 부분, 여기가 부분이 될 거고, 여기는 몸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더 강렬하게 준다면 이렇게 이 앞부분이 글로우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을 더 줄여볼게요. 0.1. 자, 이렇게 표현되는데, 네,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네요. 자, 색상이 지금 제가 벡터 컨스탄스를 했기 때문에 000이 됐는데, 자, 하늘색 계열로 이렇게 밝게 주겠습니다. 2, 10 정도 줬고요. 굉장히 밝죠? 그 이유는 여기서 많이 안 줘도 얘가 굉장히 많이 멀티플라이가 됐기 때문에 이 하얀, 제일 하얀 부분이 굉장한 수치로 올라가겠죠. 30배 정도로. 이 부분을 조금 줄이고 얘도 많이 줄여버리면 위쪽으로 더 많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메쉬에 대입을 해 가면서 더 이제 가운데 몸통 부분이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 더 많이 들죠. 이런 걸 꼭 확인을 하면서 머리 부분을 제일 밝게 글로우 되게 나오게 하는 게 목표죠. 자, 여기서 다이나믹에서 포스 마스크를 이렇게 만져볼게요. 보다시피 포스 마스크를 만지면 이렇게 그 재질의 내용이 이렇게 빠지거나 더 강하게 들어가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준을 0에다 지금 맞춘 거고요. 그 0에다가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그렇죠? 서브텍트를 한 거죠. 뭐 여기서 보고 이제 맞추시면 돼요. 일단 요 정도가 좋겠어. 그렇죠? 0.5면 요 정도고요. 0.1, 0.1, 0.15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0.15 정도. 자, 지금 요거 가지고 좀 부족해서 안쪽을 더 채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안을 더 채우고 싶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다가 한 가지를 더 애드를 하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마스킹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드 확장성에 대해서 계속 이펙트를 하다 보면은 이거 좀 이렇게 추가하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드 확장을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애드해서 마지막에 색깔을 곱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요 내용하고 요 내용은 많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 느낌이 조금 더 추가되는 거죠. 살짝. 이런 형태로. 네, 이렇게 살짝 더 밝은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다시 Ctrl Z 하면은 네, 라인이 하나라도 더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이미시브 컬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오퍼시티를 얼마큼 주냐에 따라서
이 내용을 조금씩 바꿔보세요. 이렇게 많이 주면 굉장히 끝에까지 어두운 색상이 잘 보이거든요. 알파를 많이 주면. 그쵸? 옅하게 주면 꼭 이미시브 컬러만 준 것처럼 볼 수도 있고, 많이 진하게 주면 이렇게 어두운 부분까지 진하게 눌러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알파로 들어가는 부분, 트랜스루센트에서는 알파로 들어가는 오파시티 부분, 그리고 여기 이미시브의 재질 느낌의 이 상이한 다른 점을 이용해서 더 진한 효과를 내볼 수가 있습니다. 더 진하거나 아니면 다른 효과를 내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똑같이 가도 알파를 더 진하게 주면 색상이 무겁게 표현되는 거죠. 자, 여기 다이나믹에서 더 살펴보면 디스트 값이 0.1인데 1이면 이렇게 망가지는 게 보이고요. 웬만하면 0.4 밑으로 주셔야 망가지는 게 덜 보이겠죠. 여기서 기획한 거는 디스트로 준 값이 있고, 그렇죠? 디스트로 주지 않은 값 두 가지를 부드러운 값을 섞어서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요거까지 애드를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한 가지 텍스처로 패닝과 다른 형태로 섞게 된 건데 한 0.2 정도 주면 적당하겠네요. 0.2. 그리고 스피드는 날려보고 이제 또 판단을 해야 돼요. 뒤로 흘러가는 값이 너무 느리면 이렇게 느리면 느린 대로 멋있긴 한데 이게 또 봤을 때 속도에 안 맞으면 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이거는 속도를 보면서 수정을 추가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m 네임을 적어 주시는 게 잊지 말고 2조도 나중에 꼭 적어 주셔야 헷갈리지 않겠죠. 자, 이 뒤에 이 파티클 시스템 2m를 복제를 해서 얘 이름은 X 메쉬라고 할게요. 자, 여기 X 메쉬에는 우리가 PRJX라고 만든 거 있죠. 발사체의 뒷부분을 감당할 녀석이에요. 자, 넣어봤더니 얘랑 반대네요. 그쵸? 방향이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반대로 돼야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바로바로 확인돼서 수정하면 좋겠지만 이렇게 이펙트 할 때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재질을 반대로 꾸미거나 아니면 맥스에서 가서 UV를 반대로 돌려주거나, 후자가 좀 더 간편하고 쉽습니다. 왜냐면 재질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서 사칙 연산을 꾸며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위아래로 바꿔야겠죠? 여기가, 자, 버텍스로 봤을 때, 확인했을 때, 여기가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아래 반전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미러링해서. 이렇게. 그렇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값을 같이 확인해 보죠. 자, 미리 복제한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또 잘못된 게 실린더가 있을 수 있겠네요. 실린더. 우리가 버드 실린더 가져왔었죠. 얘도 잘못 썼네요. 버드. 자, 넣어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반대쪽으로 되어 있네요. 얘도 같이 돌려줍니다. 그렇죠? 이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빈번하게. 일단 X는 먼저 보내주고, X는 먼저 리인부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도 UV를 돌려준 다음에 보내줍니다. 버드 실린저였죠. 자, 우리가 작업간에 이렇게 처음에 아웃라인을 잡았더라도 작업하면서 계속 텍스처도 그렇고
메쉬 리소스도 그렇고요. 방향이나 크기에 맞게 계속 다듬어 나가야 됩니다. 자, 리임포트, 얘도 리임포트. 방금 바꿨던 녀석들 둘 다 리임포트를 했더니 방향을 확인하는 거예요. 방향 맞죠? 그리고 얘도 복제를 해가지고 우리 히트 될 때 그것도 미리 확인해 볼까요? 히트 여기 있죠? 히트 된 녀석도 자 확인을 해보자. 아 그러면 우리가 전제를 이게 처음에 만든 것대로 대부분 따라가니까 위에서 아래가 그러니까 위가 앞쪽 방향 정방향으로 생각을 했다면 얘도 바꿔주는 게 맞겠죠. 전방향으로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도 바꿔줘야겠죠. 얘는 0점으로 모셔서 지금 0점이 아닌 것들은 반드시 0점으로 가져가서 익스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확인하고 위아래 얘도 반전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얘도 확인을 해야겠네요. 예. 이 마법진에 쓸 녀석도 안쪽이 이렇게 퍼지는데 요건 나중에 할게요. 일단은 얘부터 하고 마법진은 다른 이펙트에서 다룰 거니까 히트까지 일단 돌려서 가져가겠습니다. 네, 됐고요. 얘는 일단 확인만 할 거고 이 두 가지는 이 발사체에서 쓸 거기 때문에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X 메쉬를 솔로잉 해서 여기에 들어갈 재질을 새롭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기존의 MT버드 PRJ를 복제를 해서 쓰겠습니다. 좀 다른 형태로. 얘는 이제 X 트레일이 될 거예요. X 트레일 버드 PRJ X 트레일. 자, 기본 값들은 비슷하게 쓸 거예요. 여기서는 좀 더 다양성을 위해서 플로우 1번과 2번을 넣어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패너도 넣어주고 여기서 패너의 움직임도 얘는 0.1 그리고 마이너스 1 살짝 그러니까 좌우로 움직이게 해주는 거죠. 얘는 0.12 얘는 마이너스 1.15 이렇게 좀 랜덤하게 값을 주고 두 번째 들어갈 녀석은 이 tx dist rg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준 상태에서 얘도 타임 그리고 그 앞에다가 얘랑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해주고요. 하나의 디스트 값으로 조절을 해볼게요. 이거 방법은 굉장히 많은데 다양하게 한번 해보죠. 이렇게 디스트 값을 같이 쓰기로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따로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한번 써보죠. 얘는 txd01, txd02 두 가지를 가져가는데 이번에는 이제 얘도 이렇게 꾸겨서 가져가는데 얘 텍스처를 다른 거 우리가 만든 스모크 헤이트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꿀렁이게 많은 값을 넣어주고요. 패너의 내용도 조금 알려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거는 값을 미리 보기 값을 얘는 많이 꾸겨줄게요. 디스트 값을 0.5 정도로 열심히 꾸겨줍니다. 이렇게. 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애드를 할 거죠. 애드를 한 내용을 기존의 이 빼기 값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그렇죠? 약간 이렇게 거꾸로 하면 불이 막 타오르는 것 같겠죠? 자, 플랜으로 봐서 이런 형태로 지금 봐지게 되죠. 자, 여기까지 한번 저장을 하고 한번 여기다가 넣어 볼게요. 자,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여기다는 우리가 이 트레일 내용 자체를 X로 넣었잖아요. X로. 그렇죠? X로 넣었기 때문에 다른 면에서도 보여야 되니까 투사이드를 체크를 켜줍니다. 켜주고 보면 이런 형태로 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최적뷰는 여기서 봤을 때겠죠?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안쪽으로 좀 해줘야겠죠? 마스크를 안쪽으로. 끝까지 다 차니까. 여기서는 프로시저 마스크를 꾸며줄 건데, 우리가, 예습에서 배운 것처럼, 마스크 G, 그리고 마스크 R,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을 1- 한 것과, 그냥 마스크 R을 뺀 것을 여기서 뽑은 걸 두 개를 곱하고요. 파워 3. 자, 3만큼 눌러줍니다. 그리고 너무 어두워졌으니까 멀티플라이로 많이 밝게 해줍니다. 50만큼 이렇게 밝게 해주고요.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얘도 넣어주는데 얘는 이 1- 값 멀티를 빼주고 얘는 바로 가고요. 멀티플라이에. 그리고 여기로 가는 녀석을 이렇게 파워 2 정도 주고요. 멀티플라이 50 주면 여기가 꽉 차잖아요. 위만 살짝 가리게 이 한 내용을 세츄레이트를 줍니다. 클램프를 한 걸 여기다 곱해주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위쪽은 밝게 표현이 돼야 되고, 그쵸? 짧게 마스킹을 하긴 하는 거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점점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세츄레이트를 하게 되면 너무 약화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변화가 없죠. 그리고 요거를 마스킹에다가 이제 넣어줄 건데 여기까지 내용 얘는 버드 PRG와 다르게 다른 형태로 한번 꾸며줘 볼게요. 여기까지 가져온 거를 한번 곱해줘서 마스킹을 하고 그 내용을 오퍼시티에 꽂아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한 걸 저장을 해서 파티클에서 한번 확인을 하죠. 여기 지금 굉장히 진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형태로 지금 X 메쉬가 정면에서는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사선에서 이런 식으로 잘 보이게 되겠죠. 자, 이 X 메쉬의 그 앞에 잘리는, 그러니까 앞부분을 이렇게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요 부분을 약화시키면 더 부드럽게 나오겠죠. 2배 이상 약화시켜 볼게요.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색상도 지금 굉장히 강렬한데 얘는 안쪽을 좀 눌러주는 색상을 약하게 0.05, 0.21 이런 형태로 아주 약하게 눌러줄 거예요.
이렇게. 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게 싫으시면, 그러니까 이게 면이 두 개니까 맥스에서 또 편집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거를 익스포트 할 때, 한쪽 면에 UVW를 반전을 시켰어요. 한쪽 면에 UVW를. 지금 면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면 단위로 선택을, 이거 엘리멘트 단위, 그쵸? 엘리멘트 단위로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 버텍스를 선택했죠? 그럼 엘리멘트 단위로 선택이 됩니다. 하나, 둘,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 하나만 선택해서, 반전을 시켜주는 거죠. 반전.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 말고요. 그리고 얘를 가져가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리임포트를 하는 거죠. 옆에서 봤을 때, 네, 괜찮아졌네요. 옆에서 봤을 때 괜찮고, 그쵸? 네. 네, 밑에서 봤을 때랑 위에서 봤을 때 똑같이 보이는 반점이 있죠. 면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에서 잘 보이냐에 따라서 그걸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옆에서 잘 보인다. 대각선에서 잘 보이는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정의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 위에다가 또 실린더로 덮을 거기 때문에 볼륨감을 얘만 등장하진 않아요. 자, 그리고 얘를 낮추면 낮출수록 이렇게 네, 앞에가 더 어두워지겠죠? 자, 여기서는 그냥 진하게 가고 앞에다가 적당히 맞춰 주겠습니다. 20 정도로 진하게 가고 그리고 여기서는 얘가 지금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마스크랑 곱해졌는데 곱하지 않고 좀만 줄여서 한 0.7, 0.6으로 줄여서 그대로 그냥 애드를 하는 형태로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 밑에까지 쑥쑥 잘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머리 부분 있죠? 여기서는 머리 부분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얘를 아예 없애고, 그렇죠? 알을 하나 없애고 얘를 더 많이 보이게 약화시켜서 이렇게 더 많이 보이게 해야겠네요. 네, 이렇게 약화시켜서 바로 애들을 해주는 거죠. 더 잘 보이게. 네, 훨씬 잘 보이고 조금 더 부드러워졌죠. 진한 부분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얘는 알파도 이렇게 컨서스 단일로 보게 하고 늘리면 늘수록 이렇게 전체가 진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1이면 이 정도. 자, 이 어두운 색상의 느낌을 더 많이 늘리려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시브 컬러 부분이 적고 오파시티 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얀 부분이 더 색상이 무겁게 눌러집니다. 무겁게 눌러져요. 자, 예를 들어서 얘만 이렇게 넣어 본다면, 그죠? 얘만. 그리고 얘가 좀 더 진하잖아요. 전체적인 형태가. 그럼 굉장히 이렇게 어두운 색상을 눌러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요 이미시브 컬러와 오퍼시티에 들어가는 트랜스루센트에는 그 재질의 차이를 여러 번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색상의 진함과 밝기 같은 거를 컨트롤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를 또 늘려주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네. 네. 자, 여기서 이 앞부분을 좀 많이 줄여두도록 할게요. 이 앞부분. 머리 부분. 다시 더해주고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 색상의 어두움, 밝기, 진함을 결정 짓는 거는 이 버드랑 이제 이어지게 하면 되겠죠. 자, 가까이서 보고 위치를 맞출 수 있게 이렇게 버드와 엑스메시 솔로잉을 키고 이 X, 그러니까 얘를 어차피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이 X와 버드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 부분, 그러니까 밝은 부분에서 이제 어두운 파란색으로 넘어갈 때쯤에 얘가 붙으면 되겠죠? 조금만 더 앞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쉬 데이터를 앞쪽으로 옮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리카이드에서 오리진의 위치를 당겨도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모드를 추가해서 로케이션, 이니셜 로케이션 모드를 벡터 컨스탄스로 바꾼 다음에 똑같이 당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을 하셔도 상관없고 그냥 단순하게 앞으로 어떤 축으로만 당긴다면 이게 편리하겠죠. 그렇죠? 처음부터 당겨주는 게 자, 한 30? 네. 30 정도. 그리고 이 안쪽에서 이제 하얀, 그러니까 밝은 하얀색에서 하늘색, 어두운 파란색, 뒤쪽으로 갈수록 어두운 보라색, 그냥 이런 색의 그라데이션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재질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재질 안에 들어가서 이 파티클 컬러, 우리는 단순하게 파티클 컬러 하나만 전체 색을 넣을 수도 있지만 컬러를 파라미터화해서 여러 가지 색을 넣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3을 누르고 왼쪽 마우스 클릭을 하면 자, 3벡터에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생기고요. 이거를 파라미터화 하겠습니다. 벡터를 얘는 컬러 1번, 벡터 C, 얘는 컬러 2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색상을 하나는 하늘색, 어두운 하늘색, 그리고 하나는 밝은 보라색, 어두운 보라색으로 가야겠네. 어두운 보라색. 이렇게 있으면 자,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이 그라데이션 있죠? 아래로 갈수록 끝부분이니까 그 색의 변화를 러프로 줄 수 있습니다. 자, 선형 보관. 이 선형 보관은 컨스탄스 A, B가 있고 A 항목에 얘를 넣어주고 B 항목에 얘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알파가 1이면 1에 가까우면 B가 나오고요. 알파가 0에 가까우면 A가 나오게 돼 있죠. 지금 컨스탄스 알파가 0.5로 돼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색을 섞은 색이 되겠네요. 여기서는 이제 필요한 게 그라데이션. 요 그라데이션.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어두워지는 그라데이션 마스크를 넣어보면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빨간색이지만 이게 단일 표현이에요. 단일 표현. 채널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자, 이렇게 되죠. 위에가 하얀색이니까 하얀색일 때 B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알파가 1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이 색깔이 가깝게 나오고요. 그리고 어두운 색은 여기죠. 0에 가까우면 A가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색이 섞이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요거를 반대로 원래 걸로 이렇게 넣어주면 자, 위가 하늘색으로 시작해서 아래에 보라색으로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색깔을 마지막에
곱해준다면. 그쵸? 아, 잘못됐네요. 이게 아니라 여기다 곱해야 되는데, 그쵸? 이렇게가 되겠죠. 곱해준다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앞쪽에서 뒤쪽으로 갈수록 보라색 표현이 되는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보는 것과 적용을 해서 보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쵸? 더 어두운 색깔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안쪽 부분이 더 색깔이 어울리게 들어가게끔 세게 넣어줘야겠네요. 그쵸? 이제 이 컬러 오브 라이프는 의미가 없죠. 얘를 쓰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던지 아니면 시작되는 발광되는 부분을 얘로 놓고 두 번째 컬러를 얘를 MI로 만들어서 컨트롤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자체도 지금 많은 부분 하얗게 두껍게 표현되고 있으니까 여기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두 가지 형태를 넣었던 건 이제 표현이 진해지니까 위에 서브트랙트에 한 가지만 넣어줍니다. 이렇게 한 가지만 넣어주고 저장. 그러면 또 표현이 더 부드러워졌죠, 확실히. 그리고 이제 이 컬러 오브 라이프의 역할은 이 앞단에 어떤 색깔이 들어갈 건지의 역할이에요. 너무 세니까 이게 다 차지하게 되는데 1 이하로 주게 되면은 그 색깔을 좀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빨간색에서 어두운 색, 하늘색에서 어두운 색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0, 2, 1 정도 주면. 그리고 이 뒤에 오는 내용에서 마찬가지로 알파를 어떻게 변형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파워를 눌러서 알파를 넣어주면, 그렇죠? 이렇게 A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약화되면 이 B, 보라색이 차지하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자, 저장하고. 자, 뒤에 보라색이 이제 거의 희미하게 마스킹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느낌인데, 멀리서 길게 봤을 때는 보이죠. 보라색이. 자, 이런 형태를 보면서 이 알파, 그러니까 러프, 선형복원의 알파도 이 트레일의 길이를 보면서 조절을 해주시면 어울리게 되겠죠. 자, 그럼 하늘색이 거의 다 나올 테고, 기본은 1이면 그냥 변화가 없으면 요런 느낌 정도. 1.5 정도 줄까요? 네. 이 정도, 2.5 주면 거의 안 느껴지고, 0.5면 보라색이 많이 느껴지네요. 네. 그냥 1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색상을 1번 A 컬러나 B 컬러를 어떤 걸 더 주려고 하면은 그걸 조절하고 싶으면 이 알파를 이런 파워나 아니면 빼기를 통해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